지하철 5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까치산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그 뒤쪽으로 까치산역 4번 출구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파란 버스 653번 버스를 탔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서서울 호수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잡자 정면에 서서울 호수공원 편말이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오른쪽 길로 110m 정도 걸어가면 서서울 호수공원의 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문 쪽이 아니라 50m 정도 직진해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건물 쪽을 통해서 공원으로 향하겠습니다. 우회전해서 직진합니다. 정면에 멀리 서서울 호수공원 편말이 보입니다. 양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앞에 있는 이곳은 2003년에 폐쇄된 김포과합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김포과합장은 김포 정수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먼 거리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한 곳입니다. 가합장이었던 이곳은 2016년에 개관해서 현재는 서울예술문화센터의 예술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 가합장 2로 50m 정도를 직진합니다. 그리고 좌회전합니다. 35m 정도 더 직진하면 오른쪽으로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오르면 여기서부터 서서울 호수공원입니다. 아침 8시에 서서울 호수공원에 접어듭니다. 정면에 멀리 보이는 곳이 공원의 정문입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섭니다. 옛 정수장의 폐기자재를 활용해서 만든 독특한 벤치가 있네요. 이 공원의 뒷산이 능골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능골산 산책길 표시도 보입니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곳을 향해서 한 번 더 계단을 올라섭니다. 시원한 호수가 나타나고 그 호수를 따라 조성된 순환 산책길도 등장합니다. 아침 운동객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양천 구민들이겠지요. 순환 산책로 오른쪽 풍경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의 터는 1959년 김포군이 김포정수장으로 물을 연 후에 1979년 서울시가 인수해서 신월정수장으로 이름을 바꾼 서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이곳은 2003년 가동이 중단되고 폐정수장으로 방치되다가 2009년 10월에 물과 재생을 테마로 한 친환경공원을 표방하는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새로 단장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정수장에서 공원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총 너비가 약 22만 5천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6만 8천 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서울 여의도공원과 비슷한 너비라고 합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중앙호수가 있고 그곳은 약 18,000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5,4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중앙호수와 정면에서 마주하는 문화데크 광장에 들어섭니다. 이 공원은 김포공원과 가깝다 보니 비행기 소리가 큽니다. 문화데크 광장은 키 큰 미르나무와 함께 호수공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씩 이곳에서는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중앙 호수 안에는 소리 분수가 있는데요. 공원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를 감지해서 그 소리가 80데시벨을 넘어가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수가 작동되는 것은 4월에서 10월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소리 분수가 작동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문화데크 광장 옆으로 1층짜리 구조물이 보입니다. 몬드리안 정원이라는 편말이 서 있고 그 아래로는 기존의 정수장 침전조를 이용해서 몬드리안 구성 기법으로 조성된 다양한 수평 수직 구조의 정원이란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편말 옆에는 책방 몬드리안이란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몬드리안 정원은 옛 정수장의 침전조 일부를 남겨서 과거의 기업과 그 장소가 가졌던 특별함이 현재와 만나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한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원 곳곳에는 옛 정수장에 콘크리트 기둥을 남겼는데요. 그 푸석하고 우둘투둘한 콘크리트 기둥은 단단함을 보이면서 직선으로 곧게 뻗은 철근 구조물과 함께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몬드리안 책방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열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 책방임을 알려줍니다. 무인 도서관이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몬드리안 책방을 둘러싸고 있는 병풍들입니다. 이곳에 터줏대감들도 보입니다. 몬드리안 상층부에는 산책길들이 지붕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은 자연스럽게 풍화되고 그 위에 자리 잡은 등나무와 담쟁이 덩굴은 점점 더 무성해지면서 낳고 쇠퇴한 것과 낱낱이 성장하는 것이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 정원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넓다란 평상이 있고 그 바깥으로는 기다란 계단식 의자들이 관람석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의자들을 계단 삼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책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몬드리안 정원의 머리 위로 놓여 있는 산책로들을 걸어보겠습니다. 산책로들이 이리저리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겨진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보입니다. 중앙호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네요. 산책로 아래로 몬드리안 정원의 1층이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몬드리안 정원입니다.
몬두리안 정원의 머리 위로 놓여진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몬두리안 정원 산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자 중앙호수와 마주합니다. 우회전해서 호수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공원 사진사가 추천하는 포토 스팟입니다. 호수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계속됩니다. 호수변 윗길 산책로를 떠나서 아랫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내리막을 내려오자 익숙한 풍경이 들어옵니다. 처음 공원에 진입해서 산책로로 올라간 곳입니다. 공원에 들어와서 호수면을 한 바퀴 돌아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50분이 소요됐습니다. 아까는 지나쳤던 백인의 식탁입니다. 이 백인의 식탁은 이름 그대로 1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백인의 식탁인데요. 길게 늘어선 식탁 위로 그늘을 들이우는 지붕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식사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백인의 식탁 바로 아래에는 서서울 호수공원의 정문이 있습니다. 백인의 식탁을 지나서 샛길로 직진하니 재생정원을 만났습니다. 파이프와 억새가 어우러진 재생정원은 옛 정수시설인 수도관 등을 활용해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정원입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재생정원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는데요. 그네와 시소, 흙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바닥도 있습니다. 이곳 모래가 안전하다는 안내도 있네요.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면 열린 마당 표시가 나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열린 마당은 넓게 펼쳐진 잔디밭 위에 자유롭게 자리를 깔고 쉴 수 있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열린 마당에서 나와서 직진하면 문화데크 광장입니다. 첫 번째 한 바퀴 돌 때 들렸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산책로를 선택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책로 왼쪽은 몬두리안 정원입니다. 몬두리안 정원 밖으로 끼고 도는 산책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아까 걸었던 몬두리안 정원의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몬드리안 정원이 끝나는 즈음 키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입니다. 지상의 이곳도 몬드리안 정원의 일부입니다. 메타세콰이어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산책길은 왼쪽에 계속 몬드리안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몬드리안 정원 머리 위에 놓여있는 산책길을 걸어갑니다. 산책길 오른쪽에는 야구장이 있네요. 몬드리안 정원 위로 놓여있는 산책길 끝에서 우회전합니다. 오른쪽에 야구장을 두고 왼쪽에는 중앙호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바퀴 돌 때 만났던 익숙한 공간을 만납니다. 눈에 익은 벤치가 보이고 호수 위쪽 산책길에서 아랫길 산책로로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미 한번 걸었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공원으로 들어올 때 지나왔던 양천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도 보입니다. 왼쪽에 백인의 식탁을 두고 직진해서 서서울 호수공원의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의 정문입니다. 여기서 서서울 호수공원 2바퀴 돌기 산책을 마칩니다. 오늘의 길여행은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10분간 버스를 타고 서서울 호수공원 앞에 도착해서 중앙호수를 중심으로 공원을 2바퀴 도는 편안한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총 걸음거리는 3.1km, 총 소요시간 약 1시간 15분, 걸었던 높이는 62m에 불과한 편안한 평지 여행이었습니다.